네, 안녕하세요. 간세사 1차 무역영어를 담당하는 최다희 간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간세사 1차 무역영어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세사 1차 무역영어에 대한 시험 소개와 그 다음으로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을지에 대한 비기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세사 1차 시험 소개입니다. 간세사 1차 시험을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간세사 시험은 객관식으로 간세법과 함께 1교시에 시행됩니다. 간세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총 2교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교시에 간세법과 무역영어, 2교시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총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고요. 저희가 지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간세사 1차 무역영어는 1교시에 간세법과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80분 안에 간세법을 잘 푸시는 분들이면 간세법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무역영어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무역영어를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시면 무역영어 시간을 단축해서 간세법에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세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오지선다다. 그 다음에 과목당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교시에 총 80문항을 푸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시험은 1교시당 총 8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푸는데요. 보통 다른 과목처럼 이제 한 교시에 한 과목씩 푸는 시험과 달리 두 과목을 한 번에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실제 시험에 맞춰서 80분 단위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가지시는 것도 참 좋겠죠. 그래서 1교시에 간세법과 무역영어 둘 다 이제 80문항을 풀어야 된다 해서 뭐 한 문항에 1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마킹 시간도 있고 실제로 이제 간세법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문항당 45초에서 50초 이렇게 목표로 해서 같이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세법과 이제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2차 시험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2교시에 보는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보다도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기 좋은 과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면서 객관식 시험이구나. 간세법과 1교시에 총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41번부터 80번까지 해당하는 것이 무역영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간세법과 무역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가져갈 건데 이때 무역영어는 한 문제당 45초, 최대 50초까지로 해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분에 80문항을 푸시는 게 조금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지치시는 경우에는 마킹하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시험을 푸시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고 정답률 높이고 그 다음에 실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세사 1차 시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은 사실 이 간세사 1차 시험을 풀기 위한 비기겠죠. 시험 전략입니다. 시험 전략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객관식 시험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만점을 필요 없는 그리고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기 좋은 과목이다라 요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간세사 최종 합격이 목표고 간세사 1차 무역영어 만점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는 무역영어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떤 포인트만 봐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서 공부를 이제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수험생분들도 간세사 1차 무역영어를 만점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70점에서 80점 70점에서 80점 가져가시면 돼. 70점에서 80점. 그리고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는 뭐 60에서 70 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부족하면 가락만 면할 수 있는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는 가락만 면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실제로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회계학은 조금 미리 시작하시는 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로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다. 1차 시험 3개월 정도 남았다. 그럼 충분히 7, 80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1개월 남았다라고 하시면 최대 70점 목표로 하시되 조금 더 비중을 높이셔야 돼요. 무역영어 자체도 가락이 조금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역영어는 해독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1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시면 70점 목표, 3개월 남았다 하면 80점.
또는 그 이상. 근데 사실 저 90점 뭐 만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2차 공부를 조금 더 하시거나 아니면 무역시험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시험을 뭐 고득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 관세사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7, 80점 목표로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객관식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객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달라요. 그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영어 시험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을 관련된 법규를 그리고 이론을 영어로 배우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어떻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 실력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역영어 자체가 그 협약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영어 실력을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9점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 특히 1차 이제 말씀하셨던 그 목표 점수 7점 받는 데는 영어 실력이 그렇게 높아도 뭐 낮아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스펠링 하나하나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시험도 스펠링이 틀려서 그 오답을 처리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 특성상 주관식과 달리 그 영어에 대한 좀 두려움을 낮출 수 있겠다,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보면 보기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웬만한 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이제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가 이렇게 있죠.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읽고 해석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시간 내에 정확한 정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읽다 보면 다 똑같은 말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 시험이니까 틀린 그림 찾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정답인 협약의 조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ISG의 뭐 16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16조에 대한 우리 원문을 외웠잖아요. 그 원문이랑 틀린 부분을 객관식 보기를 보고 딱 보자마자 딱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틀린 그림을 찾는 식으로 객관식 시험을 가져가시면 다 읽을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식 시험에서는 보기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3줄짜리도 있고 1줄짜리도 있고 2줄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 줄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들은 제외하고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좀 짧은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가면서 이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5개 중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5개 중에 정답이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원문을 다시 시험 때 가져와서 그 원문과 틀린 부분들을 체크해서 나가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전략을 이제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협약 같은 걸 배울 때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형광펜에 쳐놔서 그 형광펜 친 부분들을 위주로 눈에 이제 사진 찍듯이 담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 시험을 봤을 때 그때 그 몇 페이지에 그 부분에 그 현관펜 친 부분이 여기랑 틀리게 되어 있네? 이런 이제 경지까지 이런 수준까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특성상 스펠링 모든 모드를 외울 필요는 없다. 전체 문장에 대해서 사진 찍듯이 가져가되 오답 포인트를 형광펜으로 칠해서 그 형광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가져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식을 활용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의견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논술형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암기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암기식을 좀 많이 활용할 텐데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그 조항의 순서라든지 또는 뭐 이제 ICC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들을 하실 때는 그 보험에서 그 부하는 범위, 제외하는 범위에 따라서 그것도 암기식을 활용해가지고 외우시면 딱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암기식을 딱 펼쳐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 체크.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45초에서 50초를 잡자고 했는데 실제로 무역영어 해독수가 좀 늘어나고 암기 양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실제로 뭐 3초 만에 5초 만에 풀고 넘어갈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특성상 5개 중에 답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답 포인트는 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암기식을 활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시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요거는 저랑 강의를 수업하면서 점점 알려드릴게요. 자기만의 암기식이나 자기만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만점 아니고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만점 받아서 관세사 시험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저희가 주어진 한정된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자. 물론 회계학이라든지 간세사 무역 영어도 어느 정도가 가락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만점을 목표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만점에서 도움되는 거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에 다른 걸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의를 가져갈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그 범위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빈출 중심으로만 저희는 수업을 할 거고요. 혹시나 뭐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나왔던 부분들에서는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되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채워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은 시간들 고려해서 자기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3대 협약부터 시작하세요. 3대 협약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운송보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EUCP나 URC 같은 이제 결제 파트에서 잘 나오는 것들을 덧대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실 때 항상 빈출 중심으로 순서를 정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회독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는 객관식 시험상 그리고 우리가 만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절대평가 시험이죠. 절대평가 시험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빈출 중심으로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쪽에 활용되는 이제 시간이라든지 설명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빈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커리큘럼을 따라가시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빈출 중심을 거의 다 외웠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다가 덧대이고 우리가 눈싸움 할 때 이렇게 눈을 뭉치잖아요. 근데 이 눈치를 할 때 처음에 1번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나가셔야지 처음부터 큰 거를 먼저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3대 협약, 운송보험, 그 위에 곁다리들을 생겨가는 식으로 점점 더 넓히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여기까지 해도 60점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그림 찾기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오답 포인트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시험들이 그렇죠. 출제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항상 저랑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협약을 공부할 때 이 협약에서 어떠한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를 했을 때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해독수를 넓혀야겠다. 그리고 자기만의 오답 포인트도 체크를 해 가시되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 협약에서 이 부분이 오답 포인트예요, 빈출 포인트예요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 잘 챙겨 가시되 그 중에서 내가 많이 놓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점보다는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세사 1차 무역 영어 시험 자체가 그 절대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평가인 것보다 맞추는 개수가 높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한 문제당 2.5점인 거예요. 총 40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문제를 맞추면 50점인 거예요. 50점. 20문제를 맞추면 50점. 그래서 20문제는 보통 3대 협약 플러스 이제 운송보험을 다 맞췄을 때 50점 정도를 채워갈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뭐 무역 그 영어에 대한 일반 이론과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UCP, URC 그 다음에 뭐 뉴욕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 중재와 관련된 그 협약 같은 걸 다 외우신다고 하면 60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남은 시간이 3개월 남았냐, 1개월 남았냐에 따라서 전체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컴팩트하게 한 5, 60점대만 받을 생각으로 가져가실 거냐라는 것들을 선정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회계학에서 뭐 정말 특출나게 내가 70점을 꾸준히 받는다 이런 거 아니면 무역영어로 관세법에 대한 과목들은 최소 70, 80점 정도는 목표로 가져가셔서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 애매하게 공부를 했을 때 그 평균 가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항상 전략 과목은 한두 과목 정도 있어줘야 돼요. 이거는 비단 1차 과목뿐만 아니라 2차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자기가 잘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게 가락 정도만 면할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전략 과목이 한두 개 정도 있어줘야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덜한 거죠.
그래서 막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회계학을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1차 과목 중에서 무역 영어를 한 번 정도 해독하는 걸 한 번 정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 3개월 남으시면 2회독, 3회독. 최소 이 관세사 1차 무역영어 시험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 80점을 받으시려면 최소 3회독에서 4회독, 5회독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회독하고 너무 남는 게 없어요. 1회독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엉망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못 나왔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 공부하시다가 좀 답답한 마음에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시면 진짜 1회독 했을 때, 그리고 2회독 했을 때까지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3회독, 4회독 하면서 자기만의 암기식, 그리고 제가 제가 활용하고 있는 암기식들을 같이 외우면서 이제 늘어가면 그때쯤 이제 확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회독하고 점수를 봤는데, 이건 합격권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시험이 2회독하고 1개월 남았다. 충분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 80점 받으실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회독수를 늘리는 그런 연습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 1, 2독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답답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1차 무역영어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만의 이제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